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우리가 그냥 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랜 카드를 다른 말로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랜 카드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본체에서 인터넷을 꽂는 그 곳에 그 카드를 보고 우리가 랜 카드, 이더넷 카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그냥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이제 사용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 카드가 해주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형태, 정보 형태로 변경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이제 랜카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는 아이요. 허브라는 아이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허브라는 아이입니다. 허브에는 보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더미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요. 스위칭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는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만 한다. 연결만 해주고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얘는 만약에 이 더미 허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만약에 100메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컴퓨터가 10대가 있어요. 10개로 나눠서 이 100메가 대역폭을 10으로 나눠서 그냥 10메가씩만 딱딱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컴퓨터는 사용이 되고 어떤 컴퓨터는 안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냥 무조건 한 대당 무조건 10메가씩만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냥 더미 허브.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허브예요. 스위칭 허브는 얘보다는 이제 좀 똑똑해요. 똑똑해서 스위칭 허브를 다른 말로 지능형 허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지능형 허브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얘는 더미 허브보다 좀 더 똑똑한 놈인데 얘는 네트워크 상에 데이터가 흐르냐 안 흐르냐 그 유무를 따져요. 그래서 얘는 흐름 제어를 합니다. 흐름 제어를 해서 만약에 얘도 똑같이 대역폭이 만약에 100메가 정도가 있어요. 100메가가 있을 때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단말기는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으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10으로 나눠서 10메가씩만 딱딱 쓸 수 있게 했죠. 근데 이 지능형 허브, 스위칭 허브라는 아이는 만약에 10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 그 10대의 컴퓨터 중에 딱 한 대만 쓰고 9대가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100메가 대역폭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스위칭 허브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허브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허브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그렇게 기억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요. 리피터다. 그러면 리피터는 디지털에선 중간에 위치해요. 위치해서 얘는 뭘 해주냐?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데이터를 날려 보낼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야구공 던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야구공 힘껏 집어 던진다고 해서 그 야구공이 지구 끝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데이터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던져주게 되면 그게 중간에 날아가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요. 그때 이제 리피터라는 장비가 신호가 감쇄하는 거를 증폭을 시켜줘요.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해주는 장치가 우리 리피터라는 아이입니다. 이 리피터가 그냥 좀 말도 안 되지만 좀 비유를 하자면 마이크예요, 마이크. 마이크를 쓰게 되면 좀 더 큰 목소리가 나오죠. 큰 소리가 나와서 멀리까지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장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리피터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다. 그럼 게이트웨이는 출입구죠. 출입구.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구가 있을 거예요. 그 출입구를 보고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외국 나갈 때 그 공항에 가게 되면 몇 번 게이트 써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게이트로 들어가야 외국으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때도 몇 번 게이트로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아이요. 브릿지는 다리라는 뜻이죠. 다리.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 보게 되면 여의도가 섬이죠. 근데 여러 개의 다리로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브릿지요. 얘는 리피터랑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브릿지가 좀 더 똑똑합니다. 얘는 단순하게 그냥 신호만 증폭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분할을 시켜요. 분할을 해서 트래픽 생기는 걸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그때 사용되는 장비가 우리 브릿지라는 장비요. 얘는 그냥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전송만 해줘요. 전송만 해줘요. 얘는 프로토콜 변환이나 그런 복잡한 처리는 못합니다. 프로토콜 변환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요.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단말기들을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고 우리는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그래서 브릿지라는 장비는 리피터처럼 증폭도 해주지만 네트워크를 분할해서 트래픽도 감소시켜 주더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고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만 전송해 주더라. 프로토콜 변환 이런 거는 못한다.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요. 라우터라는 장비는 뭐라는 거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연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 장비예요. 필수 장비인데 얘가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줘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차를 타자마자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여러 가지 경로를 보여주죠. 뭐 최적의 경로다, 뭐 일반 경로다, 고속 경로다 해서 여러 가지 경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그런 가장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게 그게 라우터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점 어디로 갈지 그 연결점을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흐름 제어도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이 막히는지 어디서 트래픽이 생겼고 어디서 안 생겼는지 그런 거 따져서 가장 좋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장비요. 자, 여기서는 우리 시험 문제 다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트워크 관련 장비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의 특징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